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다 잘된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이집트에 넘어간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또 그 안에서도 이집트 안에서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보디발은 저 사람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디발은 비슷해요. 보디발은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가드와 되게 비슷한 역할이었죠. 요셉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시켰어요. 정말 작은 심부름들을 시켰겠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맡은 그 모든 작은 일들이 잘 풀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저 요셉이라는 일꾼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일 하나도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일꾼으로 임명하게 돼요. 집안의 모든 일과 모든 재산을 요셉한테 맡겨서 관리하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음식 빼고 모든 것을 요셉한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음식은 어떤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신의 목숨 빼고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요셉한테 맡긴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측근,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보디발은 누구랑 가까운 사람이었죠? 맞아요. 보디발은 파라오랑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파라오의 지인의 지인, 파라오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렇게 좋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요셉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젊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은우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하은 선생님은 요셉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키가 클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요셉의 외모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셉이 잘생기고 아름다운 미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요셉한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어요. 요셉은 이 부적절한 관계는 선생님 뒤에 더 설명해 줄게요. 요셉은 그때마다 거절했어요. 어떻게 제 주인인 이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과 제가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였는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셉을 유혹했어요. 하루는 요셉이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다른 일꾼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있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보디발의 아내만 그 집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요셉에게
말로 유혹하는 것을 넘어서 요셉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요셉은 한창 이 젊은 나이의 남성이어서 그랬는지 힘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밖으로 나와 보니까 얼마나 세게 붙잡혀 있었던지 자신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한테 빼앗기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 옷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가는 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겠다 싶어서 요셉은 그냥 옷을 버려두고 그냥 밖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이 요셉이 밖에 있는 동안 집 안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계략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먼저 집안의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요셉이라는 일꾼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놀랐는지 이 옷을 두고 밖으로 도망쳤어. 그러니까 이 옷이 그 증거야 라고 하면서 방금 요셉에게서 빼앗은 옷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요셉한테 창피와 비난을 주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 이야기를 자신의 남편인 보디발에게도 해요. 당신의 종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보디발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잡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디발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셉한테는 조금 특이한 일이 생겨요. 이번에는 간수장, 간수장,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지키고 이 감옥 시설을 정비하는 사람들을 간수라고 하는데, 그 간수들의 대장 요셉이 이번에는 그 간수장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수장이 이 감옥 안에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이나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요셉한테 맡겨서 처리하게 해요. 마치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되게 신기한 일이죠. 비록 무명이긴 했지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성경은 이 역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감옥을 관리하면서 지내던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2명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요셉이 관리하던 감옥에 죄수 2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곳은 왕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었어요. 새로 들어온 그 2 사람도 왕궁에서 그 이집트 파라오의 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은 술에 독 같은 거 타가지고 거예요? 그 죄명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뭔가 죄를 지어서 파라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감옥에 보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파라오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대장이 들어왔고, 나머지 한 명은 떡을 굽는 사람, 한국어 성경에는 떡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빵에 더 가까웠겠죠? 어쨌든 그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장이 이 2 사람이 죄수로 들어온 거예요. 요셉은 그 사람들을 관리했고 또 관리를 넘어서 좀 시중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2 사람은 이 파라오와 직접 대면해서 일하는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잘 도와주었죠. 그렇게 그 2 사람과 요셉이 가까운 관계로 지냈는데 하루는 이 2 사람이 같은 날 다른 내용의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2 사람은 이게 어떤 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표정이 아주 어두웠던 거예요. 그 표정을 보고 요셉이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이 2 사람은 요셉한테 자신의 이 고민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우리가 해몽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 고민이었어 라고 말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은 꿈과 관련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해몽은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 저한테 그 꿈을 말씀만 해보세요 라고 대답을 하죠. 먼저는 그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어. 한번 상상해봐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어. 그런데 그 나무에는 3개의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혔어. 나는 꿈에서 그 포도를 따다가 파라오의 잔에 그 즙을 짜서 바로 파라오의 손에 그 잔을 쥐어주는 꿈이었어 라고 말이에요. 요셉의 해몽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해몽은 이런 거였어요. 그 관원장님의 꿈에 나온 가지 3개는 3일을 의미합니다. 네? 3일. 하루, 이틀, 3일 할 때 그 3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선생님은 풀려나셔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셔서 전처럼 다시 파라오한테 술잔을 올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은 이 해몽과 더불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분명 제가 해몽한 대로 그렇게 될 테니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관원장님이 풀려나셔서 파라오한테 간다면 파라오한테 제 사정을 잘 말씀드려 주세요. 저도 풀려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누명을 써서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의 해몽은 이 술 맡은 관원장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빵을 굽는 그 관원장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요셉의 해몽이 괜찮은 거예요. 정말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다시 직업을 찾고 풀려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되게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관원장도, 그 빵을 굽는 관원장도 요셉한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꿈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상상해봐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볼게요. 나는 꿈에서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얹고 있었어. 그 제일 위에, 그 3개의 바구니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가 먹을 빵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들이 와서 그 바구니에 있는 빵들을 다 먹어버렸어. 이런 내용의 꿈이었어요. 요셉은 역시 이 꿈을 해몽해줘요. 역시 바구니 3개는 아까처럼 3일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뒤가 달라요. 앞으로 3일이 지나면 파라오가 관원장님을 불러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것입니다. 그럼 새들이 와서 그 당신의 시신을 쪼아 먹을 거예요 라고 해몽해요. 그러니까 3일 뒤에 당신은 사형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마 그 사람, 그 빵 굽는 관원장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해몽한 그 약속의 3일이 지나요. 3일이 지난 그날은 사실 파라오의 생일이었어요. 파라오의 생일 잔치에 그 2명,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은 둘 다 불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벌어진 일은 요셉의 해몽과 같았어요. 그 술을 맡은 사람은 다시 파라오 곁에서 일하게 되었고 빵을 굽는 사람은 처형당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셉의 인생도 잘 풀린 거죠. 이 술을 맡은 관원장한테 파라오한테 잘 얘기를 해달라고 요셉이 분명 당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의 이야기를 까먹게 돼요. 그렇게 그 사람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살았어요. 되게 오래도 까먹었죠. 그런데 그 2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이번에는 이 신하들이 아니라 파라오가 직접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파라오의 꿈은 이런 거였어요. 파라오가 나일강,
그 이집트에 있는 엄청 긴 나일강 그 강가에 서 있었는데 되게 아름답고 되게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흉측하고 되게 마른 야윈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던 그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파라오는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서 이제 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잠에 들었겠죠. 다시 잠을 든 우리도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다 깨다 해도 계속 꿈을 꾸는 날들 말이에요. 파라오한테는 이 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파라오가 두 번째로 꾼 꿈에서는 이삭이 보여요. 그 곡식 이삭 말이에요. 먼저는 한 줄기에서 되게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그 이삭 7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이삭 7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말 뜨거운 바람에 말린 것처럼 마르고 그 안에 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삭이었어요. 그 마른 이삭들이 먼저 나온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는 또 잠에서 깼어요. 깨고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뒤숭숭한 거예요. 되게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이나 연속으로 꾼 거니까요. 그래서 파라오는 그 이집트 안에 있는 점술가나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왕궁으로 불러 모아서 해몽을 부탁해요. 이거 무슨 꿈이야? 하고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집트에 있는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파라오 옆에서 술을 따르던 그 사람이 갑자기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준 그 히브리인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꿈 해몽 능력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파라오는 곧장 신하를 불러서 요셉을 자신의 앞에 데려와요. 파라오는 요셉한테 자신의 꿈 내용을 이야기해주면서 과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죠.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님, 꿈 해몽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말한 것이죠. 요셉은 어쨌든 이 파라오가 꾸었던 꿈 2가지를 모두 들어봐요. 모두 들어보고 이런 해몽을 한 거예요. 임금님, 첫 번째 살찐 암소와 잘 여문 이삭은 이제 다가올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흉측한 암소와 정말 마른 이삭은 그 7년 뒤에 풍년 뒤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임명하셔서 이 국가의 재정을 잘 관리하도록 하세요. 7년 풍년 동안 잘 저축해야 그 뒤에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파라오는 이 해몽에 감탄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너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요. 총리가 어떤 위치였냐면 파라오는 이렇게 얘기해요. 총리 위에는 나 파라오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손 하나, 발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2인자가 된 거예요. 파라오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총리로 임명하면서 반지도 끼워주고 목걸이도 걸어주고 멋진 옷도 입혀줘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17에 이집트로 팔려와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어쨌든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정말 잘 저축하면서 나라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예언대로, 본인의 해몽대로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 흉년은 이집트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온 세상에 가뭄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기근 속에서도 이집트는 요셉의 지혜로운 국가 운영 덕분에 먹을 것이 정말 충분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곳곳으로 퍼져나가요. 아, 저기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것이 있대.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기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충분히 있대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또 은우는 누구 귀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요셉 아빠? 맞아요. 이 소문은 저 멀리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만히 있지 말고 저기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니까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그 베냐민,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정말 아꼈기 때문에 혹시 내보냈다가 이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베냐민도 잃어버릴까봐 베냐민은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요셉의 형 11명은 10명이죠. 요셉의 형 10명은 이집트로 길을 나서게 돼요. 과연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본인이 팔아넘겼던 요셉을 만나게 될까요? 이때 다음 주에 한다고 알고 다음 시간에 계속 두주하면서 끝날 타이밍이죠. 타이밍을 잘 알기 때문에 조사님이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오늘은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모습까지를 보았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셉은 정말 어디를 가나 인생이 잘 풀렸구나. 종이 되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요셉은 승승장구했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런 상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요셉의 인생은 잘 풀린 건가? 요셉의 인생은 정말 잘 풀린 건가요? 요셉은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요셉의 인생이 잘 풀리기만 했다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된 나이도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종으로, 죄수로 보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 일, 정말 억울하고 불운한 일들이 가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렸다면 애초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팔려왔다고 하더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요셉을 꺼내줄 수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운이 좋자면 더 좋을 수 있는 상황들이 요셉의 인생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리고 또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동행했다, 항상 나와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 상태로 13년을 갇혀 지내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불행하고 불운한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요셉은 그런 외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때로는 억울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우는? 기도? 은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선생님 알려줄게요. 너무 뻔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시우가 말한 대로 결국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2달에 한 번 보는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친구를 비교하면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친구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친구보다는 또 매일 보는 친구들이 더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가끔 보는 친구와도 더 친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릴 때 함께 보낸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릴 때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함께 쌓았다 하더라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 과거의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어색해질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린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 자주 기도하고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힘쓰는 어린이들과 우리 올리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